네, 2023년 10월 29일 이정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신 거겠죠. 군통수권자. 합참의장, 육해공군 총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도합 7명의 대장을 일괄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7명이 대장을 달고 있다가 다른 보직으로 간 게 아니라 전원 별 셋을 달고 있다가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하면서 한꺼번에 다 바뀌었습니다. 전례가 없는 대장 인사입니다. 육군 같은 경우에는 지상작전사령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그 다음에 이작사령관도 있죠. 그 세 개의 대장 자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던 사람이 육군총장이나 합참의장으로 진급할 수 있습니다. 승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행태였는데 그런 거 없이 전원 중장에서 육해공군 총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육군의 지작사령관, 이작사령관, 그리고 합참의장 전원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눈에 띄는 건 해군 참모총장을 최초로 잠수함 장교 출신을 임명했다는 것. 그동안은 주로 수상함에서 총장이 나왔는데 드디어 잠수함 출신 장교가 해군 참모총장이 됐다는 것. 미 해군 같은 경우는요. 미 해군의 참모총장은 대개 잠수함이나 항공모함에서 함재기를 모는 데서 많이 나오죠. 수상함도 나오지만 수상함보다는 잠수함이 많습니다.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주말이라서 뭐 특별히 잘 취재도 안 되고 국방부에도 사람이 별로 없고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이건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고 하니까. 이렇게 대장을 일괄해서 바꾼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은 각 대장들이 지역 출신이 어디다 해서 뭐 지역 안배다 뭐다 이런 게 나올 텐데 이번에는 일체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지역 안배를 하지 않고 다른 걸 기준으로 뽑았다는 얘기죠. 제가 보는 판단은 이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거의 만 2년이 다 돼가죠. 내년 5월이면은 만 2년인데 지금 윤 정부가 아직 색깔을 못 내고 있어요. 그리고 윤 대통령은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부가 문재인 스타일로 따라왔었죠. 이정석 국방부 장관, 또 각군 총장들 합참의장,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그랬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대통령실에도 그렇게 봤던 걸로 보이고 이종섭 장관을 선배인 신원식 장관으로 교체를 하면서 좀 더 군다운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모습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대장을 있었던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든 간에 살아남은 사람들이죠. 물론 그분들이 대장이 된 거는 대부분이 대장이 된 거는 작년 5월에 했으니까는 윤 대통령이 했다고 할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생존한 무대는 마지막은 문재인 정권 시절이었죠. 그래서 그랬는지 윤석열 정부하고 좀 안 맞고 뭐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던 것도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 뽑힌 이 중장들을 이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하고 코드가 맞느냐? 딱히 그런 것도 안 보입니다. 지금 우리 군이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대통령이 지금 쭉 국가를 이끌면서 오늘 이제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서 과거 당신이 다니셨던 교회에 가서 이태원 추모 예배를 하고 이태원 현장에는 이상민 장관이 가고 또 서울시에서 시청에서는 따로 정치인들이 시민단체와 좌파단체와 이태원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국민 안전 문제가 터질 때마다 정권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보 문제는 말할 것도 없죠. 안보 문제는 하마스가 한 것 같은 도발을 허용하게 되면 정권이 거의 무너집니다. 굉장히 윤석열 정부는 취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보하고 안전이 양축인데 이게 취약하다. 그래서 이걸 구조적으로 강화하는 방법을 만들려고
몇 차례 이 방송에서 얘기했고 그런 쪽으로도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첫째 이겁니다. 안보는 군으로 하는 거니까 군하고 외교가 핵심인데 외교도 결국 국방력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군 문제를, 군사 외교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국가안보실이 있습니다. 국가안보실이 NSC를 이끌고 있죠. 좋습니다. 근데 NSC를 이끌고 있는데 NSC는 지금 국가안보하고 안전기관은 둘이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만약 전시가 된다 그러면 안전기관이 즉각적으로 제2의 안보기관이 돼야 됩니다. 해경 같은 경우는 제2의 해군이 되고 경찰은 무장을 해서 국내 지상군이 돼줘야 되죠. 네, 공군은 뭐 예비 세력이 없긴 하지만. 그래서 안전과 안보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안전을 책임진 게 안전행정부인데, 행정안전부가 이름이 왔다 갔다 하는데 행정안전부 밑에 경찰청은 있고 소방청은 있어요. 그런데 해경은 해양수산부에 가 있습니다. 해경이 전쟁이 나거나 또 해상사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경제부처 장관 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해양경제부 장관은 NSC 멤버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해경을 행정안전부로 옮겨서 경찰청, 소방청, 해경청으로 안전 시스템을 갖춰라.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국내에서 사고 중에 큰 사고가 산불입니다. 내년 봄이 되면 또 강원도 산불이 위협적으로 나올 겁니다. 몇 조 원의 재산이 날아가죠. 국부가 날아가는데 내 재산이 아니니까 가만히 있는데 그 산불 끄는 산림청도 우리가 산에서 경제적으로 얻는 게 뭐가 있나요? 맑은 공기, 맑은 물이 나오는 경제적 효과는 있지만 그거보다는 산불이 났을 때 피해가 더 크거든요. 과거 박정희 대통령도 산림 녹화를 할 때 산림청을 농림부에 두지 않고 내무부, 지금 행정안전부에 둬가지고 산림 녹화를 했습니다. 똑같이 산림청을 행정안전부로 옮겨서 산림자원, 우리의 재산을 보호하는 쪽으로 가야죠. 국가라고 하는 건 국민의 재산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기관이니까. 지금 산림청을 농림식품수산부 산하에 두고 있으니까 이건 경제부처에 있어요. 해양수산부 밑에 해경청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걸 옮겨서 지금 안전행정부 장관이 경찰청, 해경청, 소방청, 그 다음에 산림청을 거느리고 국내 안전을 책임지게 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러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금 NSC 멤버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국내 안전기관을 책임진 사람하고 우리 군 중에 육해공군 해병대를 책임진 국방부 장관, 이 두 사람이 축이 되고 NSC에서 그 다음에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돈이 있어야 되니까 기획재정부 장관이 NSC 멤버가 되고 그 다음에 국내 안전은요, 전쟁도 그렇고 먹는 게 없고 에너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산업자원부 장관이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미국은 산업자원부가 에너지부인데 에너지부 장관이 정식으로 NSC 멤버고 미국에서 핵무기는 에너지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핵은 없지만 원유 수입이라든지 우리 또 전쟁 나게 되면 주요 항구가 다 전쟁 물자 들어온 거니까 물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산업부 자원부 쪽으로 에너지 문제를 다루고 그 다음에 그 물류를 다루는 부서들이 있죠. 국토교통부. 사실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수산부는요,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필요가 없습니다. 참 미안한 말이지만 해양부는 그중에 수산 기능은요, 식품 쪽으로 해서 농림식품수산부로 가면 되고 해경은 행정안전부로 가면 되고 그리고 남는 게 해운입니다. 물류, 해상물류. 이거는 국토교통부로 가서 육해공 물류를 같이 묶어줘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물류가 지상을 통과하다가 바다를 통과할 때 부처가 달라지면 곤란하죠. 바다를 등한히 하자는 게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바다를 좋아하고 바다를 키우자는 사람인데 따로 띄어놨기 때문에 오히려 바다가 못 큽니다. 그래서 해양부는 여성부나 여성가족부나 통일부처럼 필요 없는 부서예요. 이거는 YS가 자기 바다 출신이라고 억지로 만든 거지. 그래서 해운항만청은 국토교통부에 붙여갖고 국토교통부 장관도 NSC에 들어와서 이 신속하게 물류, 보급이 돼야
유사시에 뭐 싸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NSC를 단단하게 해야 됩니다. 물론 외교부 들어오고 국가정보원 들어오고. 그리고 국가정보원은 문재인 정권이 너무 장난을 많이 쳐놔가지고 우리 국내 정보, 국외 정보 다 쪼개놨는데 이걸 다시 어떻게 하기는 쉽지는 않죠. 근데 그렇더라도 NSC에 미국의 ODNI, 오자 빼면 DNI라고도 많이 하는데 우리말로 하기에는 국가정보장 같은 거죠. 국가안보실장 겸 국가안보장으로 해서 국가정보장으로 해서 국정원 정보, 경찰 정보, 국군 방첩사 정보 등 모든 정보기관 정보를 한 군데서 융합할 수 있고 그 밑에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죠. 이렇게 해서 NSC를 국가안보실을 단단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안전 파트는 국가안보실이 안 하려고 그래요. NSC는 들어와 있는데 국가안보실은 1차장은 외교안보, 외교, 2차장은 국방 이렇게 하면서 안 다루고 있습니다. 안전차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보를 다루는, 국가정보를 다루는,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국가정보를 다 쪼개놓은 거를 국정원이 옛날에 하던 걸 못하게 했으니까 안보실장이 하도록 기구화하면 되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그건 구조적인 문제고 지금 우리 군 수뇌부의 문제점은 지난번 무인기가 용산까지 왔을 때 1군단장, 수도군단장, 지작사령관, 그 밑에 있던 사단장들 어느 누구도 보고는 받고 작전명령 안 내렸습니다. 대통령이 화를 냈죠. 나중에 우리도 집어넣어 하니까 우리 무인기가 이북을 회젓고 나오니까 우리도 했다고 막 자랑하고 우리 군인들이 이래요. 제너럴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의 제너럴, 장군이죠. 그 다음에 해군은 애드미럴, 제독이죠.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 동양에서의 장군은요, 중국에서 나온 말입니다. 내가 군주야. 군주는 내가 전권을, 주권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어디서 싸움이 나오면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싸우러 가는 겁니다. 이 공화국에서는 국민인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군인으로 싸우는 거고, 군주국은 군주 혼자 주인이니까 그가 싸우는데 그가 자기 신민인 백성을 데리고 나서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여러 군데서 벌어지면 혼자 다 하지를 못하니까 여기를 대신 누구를 보내요. 자기의 군주권을 사용해서 하라고. 군주권은 뭐냐? 내 말을 안 듣는 놈들은 죽여도 좋은 생살 열탈권을 갖고 가서 그걸 동원해서 적과 싸워서 이기라는 임무를 부여받은 임시 최고사령관이 장군입니다. 그래서 그게 장군을 일시적으로 임명했다가 끝나면 해임하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장군이 벼슬 이름이 돼버리죠. 지금은 아예 우리는 육군의 스타들을 다 장군으로 부르게 됐습니다. 그렇게 장군이란 말이 한참 쓰이다가 전쟁을 합니다. 고대 국가 때 동아시아에서 전쟁을 하다가 어느 지역을 점령하고 거기서 막 전쟁도 하지만은 그 지역 주민들을 다스리는 군사 정치, 군정도 해야 되잖아요. 안정화 작전을 떠나서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보급도 받아야 되고 반란도 막아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작전을 해보면 작전인 군령뿐만 아니라 통치인 군정도 한다. 사실 옛날 장군들도 가면 그걸 두 개 다 했는데 이게 한 중국 후한 때부터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도독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도독. 그리고 이제 제독이란 말로도 부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도독, 제독은 장군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 도독, 제독 오다가 중국에서는 명나라 때부터는 그 도독, 제독 하던 사람들이 지방을 책임지면서 총독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순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청나라는요, 만주족이 일어나서 중국을 식민 지배한 나라예요. 만주에서 일어난 만주족이 중국으로 건너와서 중국 전체를 식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22개 성인가를 만드는데 그게 다 점령지니까 군사령관을 놓고 통치하잖아요. 군정도 하고 군령도 하니까 그들을 주로 총독이라고 불렀습니다. 뭐 도독으로 부르기도 하고 시대에 따라서 제독으로 부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일본이 근대화가 됐을 때 서양의 개념들이 쫙 들어와요. 서양의 폴리틱스가 들어왔을 때 원래 중국 한자에는 정치할 정자, 다스릴 치자만 따로 있지 정치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경제라는 말도 없었어요. 법률이란 말도 없습니다. 그냥 있었던 거는 율령이란 말이 있었지 법률이란 말이 없습니다. 서양에 이제 로라는 개념이 들어오니까 이게 동양의 법령하고는 다르거든. 그러니까 일본 친구들이 그걸 법률로 새로 한자를 이용해서 만들었고, 펄러틱스는 정치로 만들었고, 이코노미는 경제로 만듭니다. 그렇게 할 때 서양에서, 그때는 서양은 공화국이 되어 있는데 공화국을 대표해서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사람은 육군은 제너럴이라고 하는데, 아 이게 장군이구나 하고 번역을 했고, 해군은 애드미럴인데 그걸 제독이라고 번역합니다. 옮깁니다. 왜냐하면 후대에 오게 되면은 이 바다 쪽에서 주로 작전하는 군령권, 군성권자를 수사제독으로 부른 게 많아서 제독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들여와서 이렇게 쭉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장군하고 제독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는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서양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군주하고, 지금은 군주가 없죠. 국민의 대표인 통수권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분신이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은요, 군인 출신이니까 자기 후배인 군인들하고 수시로 밥도 먹고 뭐 어울리면서 교감을 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대통령이 신임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뭔가 위험 요소가 있으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막았죠. 물론 그렇게 해서 과잉 충성하거나 선을 연결해서 출세한 사람도 있지만 적과의 싸움에서는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대통령이 무슨 지시가 없고 있지 않더라도 본인이 판단해서 했어요. 그런데 이게 김영삼이라는 사람이 집권하고 나서 문민 통제, 이게 영어로는 civilian control인데 문민 통제를 잘못 번역해서 시민 통제예요. 자, 군주 국가에서는 군주가 정권을 갖고 그 군주권을, 정권을 장군이나 제독이 작전할 때 일부 나눠 갖고 있다가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그러한 군인들은 민주국가에서는, 각 국가에서는 국민이지만 종합적으로는 시민, 시빌리언이죠. 시빌리언들이 군인을 주권자로 통제하는 겁니다. 이게 시빌리언 컨트롤인데, 일본이 시빌리언 컨트롤을요, 2차 대전 지고 난 다음에 문민 통제로 번역을 했어요. 왜냐? 정확한 건 걔네들도 시민 통제라는 걸 알았어. 근데 일본이 군국주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 시민 통제를 쓰게 되면 또 군을 우대한다고 생각해서 아예 문관이 무관을 다스려야 된다고 해서 문민 통제로 번역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그걸 또 그렇게 일본은 싫어하면서도 이 좌파들은 이건 다 받아들여서 문민 통제를 해가지고 문관이 무관을 통제해야 된다는 개념을 YS 때부터 만들어서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되는가 하면 시민 통제라는 개념은 대통령이 시민의 대표잖아요. 그 시민의 대표 중에서 군사 문제만 다루는 시민이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국방부 장관이 군을 전체를 통제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두 사람을 문관으로 이해해서 무관은 문관에 예해야 되고 시키는 대로 하는 도구로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YS 이후 DJ 노무현 걷기면서 대통령하고 언젠가 제너럴하고 애드미럴 할 사람들 간에 교감이 없어지고 중간에 몇 단계를 거쳐서 보고만 받으니까 꼭 학생과 선생님 차이처럼 돼버렸습니다. 굳이 YS가 군을 학대해서 이게 사실 요즘 군은 인기 있는 직업은 아니죠. 봉급은 꽤 높아졌어요. 근데 옛날처럼 권력이 없어요. 그냥 봉급쟁이에요, 내가 보기엔. 그러니까 좋은 직업이죠. 그러니까 자기 일만, 군만 관리만 하면 돼. 근데 판단들을 안 해. 근데 제너럴 애드미럴 되게 되면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너럴 애드미럴이 되게 되면 병과가 없습니다. 나는 보병이기 때문에 보병을 한다 없고 다 해야 돼. 다 제너럴 해야 돼. 이런 군인들이 쭉 커가지고 벌써 그런 사람들이 연관장교 때 커갖고 지금 별 4, 5대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시키면 하고 스스로는 안 합니다. 노태우 때까지 있었던 군인들은 스스로 판단해서 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위기가 생기면 가장 좋은 게 이명박 정부 때 천안함이 터졌을 때 현재 지휘관은 자기가 깨졌으니까 막 총을 쏘고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명령이 있어야만 움직이겠다고 안 움직여요. 그 명령이 누구로부터의 명령? 대통령이 해야 돼, 움직이겠다. 대통령도 사실 자신이 없지. 왜냐하면 잘못하면 전쟁 날 것 같기도 하고 자기는 군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말을 못 하는 거야. 그럴 때는 안보실장이 딱 조언을 해줘야 되는데 안보실장은 또 모르지. 그 사람도 대개 외교관 출신이니까 모르지. 국방비서관도 자기 책임지기 싫으니까 또 그런 군인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못 하는 겁니다.
천안함 때도 못했고 연평대 때도 못했고 그리고 지난 무임기 때도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세계 안보가 매우 안 좋은데 춤을 추면요. 아무리 윤 대통령이 우리 군이 어떻게 해라 그래도 아무도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염된 사람들이 최근까지 군 수뇌부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교체한 걸로 보여요. 잘했어요. 근데 지금의 이번에 대장이 된 사람들도 제 일부는 몇 사람은 제가 아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도 나눈 사람이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다 착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스스로 큰 걸 판단 못해. 물론 부대 움직이면서 부대 상황들은 다 결심들을 하지. 자기가 잘 안 하니까. 그러나 함부로 치고받는 건 못한다 이거지. 저는 지금부터 윤 대통령이 하셔야 될 거는 우리 안보실장도 그렇고 이번에 대장이 된 사람들하고 수시로 만나서 식사하시고 대화하라는 겁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요. 그래도 육해공군 참모총장하고 가끔 밥을 먹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때 다른 총장들은 예니했지만 남재준 씨는 이렇게 우리 군인들 우리 자이툰 부대를 이라크에 보내서 희생되면 큰일이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각하는 자주국방을 원하시죠. 자주국방을 하려면 무기도 줘야 되지만 우리가 싸우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라크에 가서 전쟁 경험을 하고 온 친구들이 있으면 훨씬 자주국방이 올라갑니다. 지금 거기서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우리 희생을 염려해서 안 간다고 하시는데 안 보내겠다고 하는데 갔다 옴으로 해서 우리의 자주국방은 올라갑니다. 라고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소? 하고 그럼 갑시다. 이러면서 대통령도 배우고 교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담배도 맞담배도 피우고 했대잖아요. 서로 경쟁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주로 도발적으로 남재준 총장이 나가고 노무현 대통령 콱 눌렀다가 뒤로 물러서면서 대범하게 받아주는 척하면서 교감이 됐던 것 같아요. 서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런 교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순둥이로 가만히 있는 별 4개짜리는 사실 의미가 없고 그들이 대통령한테 설명을 해야지. 원래 합참의장은요. 군사 문제를 대통령한테 조언하도록 되어 있는 1급 참모여야 됩니다. 각군 참모총장도 참모장이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우리 군은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설명해야 되는 자리예요. 그 다음에 지작사령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이작사령관 이런 사람은 작전사령관이기 때문에 대통령 지시를 들어야 되는 사람이고 늘 대통령하고 통수권자하고 교감을 해야 됩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7명의 대장을 일시에 교체한 거 바로 필요한 건 아까 말한 대로 우리 NSC하고 안보실을 해경청하고 산림청을 행안부로 옮겨서 NSC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국가정보조직을 갈갈이 쪼개는 문재인의 그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 가만히 있지 말고 국가안보실장인 국가안보장을 경하면서 그 밑에 각 정보기관의 정보를 규합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라. 이렇게 구조적으로 좀 하고 두 번째 각군의 총장 그 다음에 합참의장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국내 안전기구 책임자인 경찰청장 소방청장 해경청장 필요하면 산림청장까지도 대통령이 수시로 만나 이야기해야 됩니다. 지금 헬로윈 참사 1주년을 만나갖고 이번에 이뇨한 씨가 혁신위원장이 행사장에 갔더니 욕을 하고 막 그랬다는데 그게 안전이 뭔가 위협받으면 항상 도전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안전을 맡는 게 경찰이고 소방이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자신있게 뛰려면은 대통령하고 교감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번에 대장 교체를 계기로 경찰청장, 소방청장, 산림청장, 해경청장까지도 대통령이 자주 만나서 얘기해줘요. 젊기 때문에 지금 저도 이번에 대장 되는 분들 보니까 저보다 한 5년 후배들이라서 야 내가 나이 먹었구나. 굉장히 젊게 갑니다. 경찰도 더 젊어요. 해경도 더 젊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의 10살 차이 나니까 자주 만나서 격려해 주시고 가시면 이분들이 좀 야성이 살 겁니다. 구조적인 변화와 더불어 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움직이라. 제가 계속해서 대통령은 공무원 움직이게 하라 그랬는데 고위공무원, 하위공무원 다 움직일 수 있게 해야죠.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